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유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알트코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저는 현재장을 보고 미래를 판단을 하고 이번 주를 보고 미래를 좀 확고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핵심적인 알트코인으로는 스택스가 있겠죠. 스택스는 근 이틀 동안 2배 이상을 상승한 걸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꽤나 많이 나온 상태에 있어서 핵심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점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스택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 11시 반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됩니다. 그럼 대충 자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서 상장을 했을 때 차트 움직임의 정배는 상장된 직후에 조정을 가져간다라는 게 정배고요. 아무래도 확률상으로 이쪽이 높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거래대금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런 차트에서 나와놓은 게 찔끔 올려준 다음에 하락을 가져가는 것도 맞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찔끔 올리고 내려간다 또는 정배대로 내려간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첫 번째 안은 자정 이후에 찔끔 올려놓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한다라는 의견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선택을 한 게 2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1번과 2번에 의해서 장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장을 보면은 지금은 뭐 준메이저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잡코인만 쏘는 것도 아니에요. 시총을 보면은 뭐 500억 원 이쪽으로 봐주시면 그리고 3조 정도 그리고 1조 한 1000억 미만의 코인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잡다하게 장에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를 길을 안정해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장에서는 힌트를 얻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잡다한 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스택스가 수급을 다 마치고 거래대금을 뿌려주게 된다면은 또 찔끔 올려놓고 하락을 주는 정도라면은 저는 잡코인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배대로 간다. 지금 수급이 마치고 상장 이후에 하락을 한다라는 느낌이라면 저는 준메이저로 선택을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번이 아니라 2번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1000에서 3000억짜리 코인들 좀 모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명분으로는 최근 올랐던 중국 코인의 장세와 아직까지도 중국 코인의 이 거래대금이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끝낼 거면은 일반적으로 좀 거래대금이 낮아지는 형태로 끝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스 형태의 경우에는 고점을 올려놨는데 거래대금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낮아요. 또 여기서 한 번 더 올렸는데 거래대금이 낮아요. 그러면은 이 상승세는 거의 종료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중국 코인들 한번 거래대금을 보시면은 이렇게 높아진 케이스도 볼 수가 있고요. 네오도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고 조금 다른 점은 이 고점 형성에서 조금 낮아졌다. 이 정도만 좀 다른데 일봉으로 보면은 좀 다르죠. 이번에 고점 형성하는 캔들만 좀 거래대금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중국 코인이 되게 많은데 뭐 IOST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클이 사실 지금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데 이클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 거래대금도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래대금이 좀 부족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택스 중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는 지금의 수급이 준메이저로 향하지 않을까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메이저라고 하는 것은 1000억에 가까우면 좋은 거고 3000억까지는 봐주면 하다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비트가 아니라 해외장인 바이낸스를 봐야 되는데 사실 저도 이쯤 되면은 저도 모르는 코인들이 조금씩 등장을 했어요. 아이리스, CFX, 두두, 뭐 캐릭터 이름도 아니고 그나마 뭐 리나, 네오, 도쿄 크립토, 도코 크립토, 너버스인가요? 뭐 이런 것들만 좀 눈에 보이고 이전에 설명드렸던 코인들도 뭐 보이고 그런데 일단 오늘 뭐 각각의 코인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떤 코인이 수급을 받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메이저가 1000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로 봤을 때는 딱 이 정도가 한 1000억쯤 선에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거래대금을 어느 정도 적당히 받은 코인 몇 개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CFX라는 코인이고요. 콤플럭스 네트워크, 그리고 아케미페이, 그리고 세 번째로 도코 크립토입니다. 각자가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시총을 좀 보면은 한 8천억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3천억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알케미 같은 경우에도 한 3천억 미만의 코인이고 일일 거래대금도 이 정도 쌓였다. 뭐 다른 코인들보다는 거래대금이 좀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뭐 주류 장세가 이런 코인들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좀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상 이 세 가지 코인 다 저한테는 익숙치 않은 코인이고 일단 제가 파악한 자료만 말씀을 드릴게요. 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하드워크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좀 좋은 장세를 받고 있다. 또 거래대금도 이 하드포크라는 이슈 때문에 많은 거래대금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케미페이, 도코크립토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 지갑 형태나 거래소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요. 이 도코크립토는 거래소 자체 토큰이죠. 예를 들면 바이비트의 BIT 코인 같은 경우 딱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장세가 사실 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때는 지금 디파이나 아니면은 덱스나 아니면은 지갑 형태의 코인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보고 있는 코인들 중에서는 아마 나중에도 추가 장세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코인들도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좀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거래가 가능하게 서비스를 구현한 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지갑 형태의 코인도 사실 뭐 보관을 한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약간 수업 형태를 구현하니까 이것도 일종의 좀 거래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은 눈에 보이는 건 뭐 기술력이 좋은 코인도 있고 예전에 봤었던 디파이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지만 눈에 띄고 있는 것은 거래소, 지갑 또는 거래가 가능한 기술력을 추종하는 코인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로노스가 좀 좋은 장세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장세 테마가 그런 식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요. 네, 오늘 일단은 알트 테마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할 거고요. 최근에 제가 사실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추천해달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업비트코인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진 않고 바이낸스도 좀 섞어서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 중에서는 비트겟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도 있고요. 무조건 업비트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제약은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테마에 있는 코인도 업비트에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연구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아닌 경우에는 바이낸스 있다 하면 바이낸스에서 여러분들도 같이 매매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이번 주까지는 오늘 설명드린 것과 같이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장 다음 주나 다다음 주가 되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차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에는 한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데 나스닥은 장세 변환이 아무래도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형성이 될 거예요. 이 포인트를 말을 하는 거겠죠. 하락 방향성에서 파란색 선하고 주황색 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고요. 그 다음에 상승세로 작용을 받는 기간이 한 수요일쯤으로 예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라는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식으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의 기역자를 좀 약간 좌우대칭한 모습 그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사실 제가 예상을 했던 거는 더블 바텀이 구상된 다음에 강세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대로는 표출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더 높여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고 그때는 이 상승에 대해서 되돌림을 표현하는 또는 이런 조정이거나 아니면 횡보하면서 조정이 표현되는 그런 장이 표출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쉽게 설명하자면 올려놓고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하면서 이 약세장으로 표출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마저도 이 전체 상승분 대비하면은 조정은 좀 짧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일단 비트코인을 사기에는 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냥 알트코인을 알차게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나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릴 거고요. 방금 양봉만 계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장을 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원웨이로 올려버렸는데 이때 그렇다 할 조정이 없어요. 9,300에서 저가 8,950까지 그냥 5% 내린 게 그냥 조정이 끝이거든요. 그거 제외하면은 7,000달러 선에서 14,000달러로 대략 한 2배 정도 올라갈 때 조정이 그렇게 크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여기랑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여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차트를 답을 알고 있다면은 지금 사기에는 늦었죠. 근데 나는 사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사야 되죠. 뭐 그런 말씀을 드려온 거예요. 또 이 얘기가 어떻게 와전이 되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비중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욕심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미리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감정하고는 좀 정반대로 가야 된다? 가는 걸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지금 얼마나 사고 싶겠어요. 비중이 부족하면은. 하지만 그러기에는 좀 선택의 기회가 많이 없고 그리고 솔직히 그냥 지각비를 내야 된다라는 장인데
어떻게 보면은 2장하고 2장보다는 한두 달 정도 지각을 한 셈이니까 이 정도의 지각비를 내야 된다라는 하나의 그런 뭐 약간 밈 그런 건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장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택은 잘 알아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이 될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장은 많이 느낌이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예전하고 좀 느낌이 달라졌어요. 지금 어드레스를 보게 되면은 지갑 수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나는 0.01개보다는 많이 들고 있어. 0.1개보다는 많이 들고 있어. 소량을 들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은 적당히 들고 있는 거고 많이 들고 있는 거겠죠? 이게 어떤 느낌이 좀 다르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갑 수를 체크를 할 때 고래가 선도한다, 고래가 사야지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컸어요. 그래서 18년도 이후나 이때 장 이후를 보게 되면은 고래가 산 직후, 지금 주황색 선이 고래량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1800개, 1700개, 1500개에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상승할 때 고래가 던지는 구도가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사실 20년도나 뭐 22년도까지 거의 동일하게 작용을 했었어요. 저가에 죽고 한번 물리기도 하고, 저가에서 다시 주운 다음에 결국에는 거의 고점에서 팔아서 덤핑 만들고 지금까지 온 상태라고 보이는데, 이게 예전 패턴이었으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고래들의 지갑수가 증가한 상태였어야 돼요. 이때처럼 이미 매집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장은 고래가 매집을 해서 뭐 장을 이끈다라는 개념보다는 비트코인을 10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죠. 1개 이상 들고 있는 지갑 이번에 많이 늘어난 걸 알 수가 있죠.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물 탄 걸로 생각이 드는데, 존버하면서 물 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선도하는 지갑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고래가 선도를 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고래보다는 새우, 생선 정도가 좀 매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단 이 두 가지 특성이 달라요. 고래가 들고 있는 경우하고 새우나 생선들이 들고 있는 특성이 다른데, 개수가 많을수록 약간 장기적으로 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10개, 1개 이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올라가면은 적당히 던집니다. 하지만 이 고래들은 올라가면 적당히 던지지 않고, 정말 최고가에 올라갔을 때 이 이상은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던집니다. 특히 여기서도 관찰이 되고, 아니면은 뭐 분할로 처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약간 그런 형태가 다른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장이 좀 변동성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만 들고 있는 사람이 매매를 한다기보다 100명의 사람, 1000명의 사람이 매매를 한다는 게 변동성이 좀 달라진다라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장이 좀 달라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이런 거고, 이게 실제로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가는 건 저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 안에 횡보도 있을 거고 한 1개월 정도, 그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횡보한 다음에 그냥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많은 부분이 달라지겠지만 확실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변동성이나 움직임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증명을 할 수 없을 뿐 제 감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고정 댓글에는 맥주방이 소개가 되고요. 지금 현재 5,300명 정도가 있고, 이 방도 유명한 방이라서 그냥 뭐 좋은 자료 얻고 싶으신 분들은 입장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